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성인이 될 때 딱 18살, 19살 그때쯤 되면은 뭐 선천적으로 사랑니가 없이 안 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니가 올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똑바로 이제 얼굴도 면적이 넓고 턱뼈 면적도 넓으신 분들은 치아가 위쪽 사랑니랑 아래쪽 사랑니가 같이 잘 나서 교합이 잘 된다 그러면 그 사랑니 발치를 뭐 안 하고 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다들 머리도 작고 턱뼈 공간이 좁다 보니까 사랑니가 똑바로 올라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프지 않다고 해서 그걸 발치를 해주는 게 나은데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사랑니가 이렇게 머리가 있을 때 옆으로 난 치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음식물이 끼게 되고 그 음식물 끼는 걸로 인해서 사랑니만 썩는 게 아니고 그 앞에 평생 써야 될 치아까지 썩어서 결국엔 그 앞 치아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니를 적절한 시기에 발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시기를 놓쳐서 이미 이 앞에 치아가 썩었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적절한 처치가 필요한데요. 이 환자분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케이스를 볼까요? 환자분이 이제 이쪽 사랑니가 이렇게 누워 있었죠. 이쪽 반대편 사랑니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실은 이런 경우는 여기에 치실을 잘 하고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은 사랑니를 계속 써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위쪽 사랑니도 보시면 지금 썩고 있죠. 한마디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사랑니는 빨리 발치를 해줘야 되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 사이가 분명히 음식물이 끼고 문제가 있는데 미루다가 보니까 오히려 사랑니는 많이 안 썩었는데 이 앞치아가 다 썩어버린. 그래서 이제 다니던 치과를 갔더니 이 사랑니도 발치하고 이것도 어차피 상태가 안 좋고 신경관도 기형이기 때문에 이것도 뽑고 이 자리에 임플란트를 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진단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이 이 앞에 치아까지 뽑아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충격을 먹고 이제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 병원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게 신경관이 기형인 뿌리가 이렇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이 단면이 이렇게 뿌리가 모아져 있는 영어 스펠 C자 모양의 기형치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항상 이 광경에서 이 장면에서 이 엑스레이에서 여기가 너무 썩었다. 안 좋은 것만 보면 발치해야 됩니다. 신경관이 기형입니다. 신경치료가 어렵고 성공률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발치를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 논리의 흐름이 가는 사람이 있을 테고 반대로 아직은 치아가 남은 양이 있어 보이고 신경관이 기형이어서 신경치료가 어려운데 어렵다고 해서 실패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충치를 제거해보고 치아에 남은 양이 괜찮고 신경치료도 제가 잘 해서 살려보겠습니다. 이 논리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논리로 가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 보면은 이쪽 부분에 사랑니가 누워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가 완전히 다 썩어버린 거죠. 하지만 이 앞쪽 절반은 본인의 치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사랑니 쪽을 이제 정리를 하고 이제 충치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좀 더 심각하죠. 여기가 완전히 썩어서 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이제 잇몸이 차고 들어가니까 이 부분의 충치를 제거할 때 한마디로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피바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수습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발치로 가는 선생님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 부분을 갖다가 잘 수습을 하려고 제가 노력을 했어요. 자, 보시면 사랑니 이제 이 위치가 바뀌었는데 사랑니가 이 부분이고요. 지금 이쪽에 자라 들어왔던 잇몸은 제가 잇몸을 잘라냈어요. 잇몸 피바다가 된 상황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이 충치를 싹 걷어내고 충치 제거 후 치아의 양, 건강한 치아의 양을 보고 제가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여기를 깨끗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50%의 치아가 남아있는 거죠. 이 나머지 뿌리도 괜찮고 그래서 저는 세이브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그 전에 이 뒤에가 완전히 치아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거를 댐을 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레진 댐을 쌓아서 일단 치아의 모양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서
이제 신경 치료를 하는 거죠. 레진 월 쌓는다고 하는 거예요. 레진으로 이 벽을 갖다가 이렇게 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경 치료를 하는 이유는 이 바깥쪽에서부터 수없이 들어오는 침이나 각종 지저분한 것들에 대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 댐을 쌓고 신경 치료를 하는 게 신경 치료의 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반드시 해주면 좋습니다. 침이 들어오고 피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 신경관을 안 그래도 신경관이 기형치인데 여기를 깨끗이 신경치료를 할 수 있다? 그거는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신경치료를 잘 해드렸더니 딱 보면은 신경관이 형태가 이상하죠. 다 모아있죠. 그러니까 이 단면을 보면 요게 요렇게 해서 신경관이 C자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으니까 이게 하나의 마치 병풍 모양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쪽에 치아가 너무 남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 뒤쪽 신경관에 기둥을 하나 세우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포스트라는 거고, 이제 그 기둥을 세워서 이제 이 윗부분이 달아나지 못하게끔 해줬고, 이 부분이 사랑니는 당연히 깔끔하게 발치를 해줬고, 이제 크라운을 해서 뭐 완료를 해드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치료 전에 이렇게 있었던 부분이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완료를 해드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은 제가 설득을 해서 이 반대편 썩고 있는 사랑니 발치했죠. 그리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이 앞쪽에 충치가 다 있어요. 충치가 치아 사이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치료를 해드리고, 이 앞니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어서 살려서 치료를 해드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치실 교육도 하고 정기 팔로우업을 해서 지켜보고 있는 환자분이십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케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대략적으로 모식도를 그려봤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큰 어금니 제1대구치고 제1대구치, 제2대구치, 사랑니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났단 말이에요. 뒤에서 이제 삐뚤어지게 났는데 이쪽에 중요한 거는 음식물이 엄청나게 많이 낀단 말이에요. 위생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쓸모없는 사랑니 때문에 이제 이 앞에 치아가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니를 뽑느냐 안 뽑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아프지 않아도 사랑니로 인해서 평생 써야 될 내 앞에 있는 큰 어금니가 썩거나 잇몸이 나빠지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은 뽑아야 돼요. 우리가 친구 사귈 때도 나쁜 말만 하고 자기한테 계속해서 디프레스 되는 뭔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친구가 가까이 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친구는 정리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랑니도 반드시 적절한 시점에 발치를 해줘야 됩니다.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반드시. 근데 이 환자분이 차일피 아프지 않기 때문에 미뤘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치아가 완전히 썩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됐어요, 이미. 근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 환자분이 치과를 딱 갔더니 이게 너무 많이 썩었다. 신경관도 기형이다. 치아가 얼마 안 남아서 부러지던가 오래 못 써.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해석을 해서 사랑니도 뽑고 그 앞에 치아도 발치하고 임플란트 해라.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자분이 충격을 받고 저희 병원을 찾아서 오셨는데 제가 거꾸로 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찾기 시작을 했죠. 자, 썩기는 했는데 아직 치아가 건전 치질이 남아있다. 그리고 신경관 기형, 신경치료 성공시켜 볼 수 있다. 안 부러지게 기둥 포스트하고 크라운 할 수 있겠다. 이 모습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환자의 상태는 똑같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사랑니로 인해서 누가 봐도 충치가 심하고 여기가 누가 봐도 치아가 많이 파괴가 돼 있거든요.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를 해서 발치 후 임플란트로 갈 거냐, 긍정적인 모습을 보고 일단은 치아를 살려볼 거냐, 그거는 환자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시고 초이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초이스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그 주치의 선생님을 믿고 그 방향으로 치료를 쭉 나가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모습과
내 주치의 선생님이 판단하는 그 모습이 너무 차이가 많다 그러면 안 맞는 거예요. 새로운 주치의 선생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치과 1타 닥터 꼬집 구독과 좋아요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마이덴TV라고 따로 채널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Q&A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